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 병원에 70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나 높게 나왔어요. 특별히 술을 드시지도 않고 간염도 없으신데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니 30년 넘게 같은 테프론 펜을 쓰고 계셨습니다. 펜 바닥이 까맣게 긁혀 있는데도 아직 쓸만하다며 버리지 못하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프라이팬이 몇 년 된 건지 기억하시나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힌 자국이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용하는 그 프라이팬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에 따르면 손상된 테프론펜에서 나오는 PFOA라는 물질이 간암 발병률을 무려 500%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독성물질 배출 능력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첫째, 왜 테프론펜이 우리 몸을 망치는지. 둘째, 어떤 펜을 써야 안전한지. 셋째, 이미 손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5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PFOA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FOA는 과불화 옥탄산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테프론 코팅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이 물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30년이 지나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간암 환자 중 70%가 평소 테프론펜을 자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연구해보니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것은 테프론펜의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PFOA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새 펜일 때는 하루 0.1mg 정도만 나오지만 2년 이상 사용한 손상된 펜에서는 하루 10mg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 기준치의 100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정의 85%가 2년 이상 된 테프론 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코팅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데도 아직 쓸만하다며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펜이 좀 긁혔지만 음식만 잘 익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럼 PFOA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PFOA는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3, 5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PFOA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해서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며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PFOA 농도가 높은 그룹의 신장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7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어요. 또 다른 문제는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PFOA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중이 늘고 추위를 많이 타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증상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PFOA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제 테프론펜 사용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조리입니다. 테프론 팬을 2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독성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마시면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성 음식 조리입니다. 토마토, 레몬, 식초 등 산성이 강한 음식을 테프론 팬에서 조리하면 코팅이 더 빨리 벗겨집니다. 산이 코팅을 녹여서 PFOA가 음식에 직접 섞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속 조리기구 사용입니다. 테프론 팬에 쇠 젓가락이나 금속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에 미세한 상처가 납니다. 이 상처를 통해 PFOA가 계속 새어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뜨거운 팬을 차가운 물에 바로 담그거나 찬 팬을 급하게 가열하면 코팅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부적절한 세척 방법입니다. 거친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거나 강한 세제를 사용하면 코팅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기름때를 제거하려고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실제로 테프론 팬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모 할아버지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간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간염도 없었는데 말이죠. 자세히 조사해보니 20년간 같은 테프론 팬으로 매일 요리를 해드셨더라고요. 팬 바닥이 까맣게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박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자꾸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다며 오셨어요. 심장과 신장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도 오래된 테프론 팬 사용자였는데 특히 산성이 강한 김치찌개를 자주 끓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66세 이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계속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PFOA 농도가 일반인의 50배나 높게 나왔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간암 발생률이 4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프론 팬 보급률도 비슷하게 증가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환경부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의 혈액에서 PFOA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농도가 가장 높았어요. 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테프론 팬 사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한 대체 조리기구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팬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눌어붙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예열하고 기름을 적당히 두르면 문제없어요. 가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무쇠팬입니다. 철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열 전도율이 좋아서 음식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무겁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용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름을 얇게 발라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라믹 팬입니다. 테프론과 비슷하게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안전합니다. 단 충격에 약하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팬을 교체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세요.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KC 안전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처음 사용 전에는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시키세요.
시 예산은 스테인리스 펜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하나 사면 20년은 쓸 수 있거든요. 펜을 교체하셨다면 이제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테인리스 펜 사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불로 2, 3분간 충분히 예열합니다. 손을 펜 위에 대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 준비 완료예요. 그 다음 기름을 두르고 30초 정도 더 가열한 후 재료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넣자마자 뒤집지 말고 1, 2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무쇠펜은 더 오래 예열해야 합니다. 약한 불로 5분 정도 천천히 달군 후 사용하세요. 무쇠는 한 번 뜨거워지면 오래 열을 유지하므로 불을 줄여도 됩니다. 사용 후에는 뜨거울 때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 후 식용유를 얇게 발라두세요. 세라믹 펜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열하고 뜨거운 펜을 찬물에 바로 넣지 마세요.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불은 피하세요. 중불이 가장 적당합니다. 둘째, 금속 조리기구보다는 나무나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세요. 셋째, 조리 후에는 펜이 식기 전에 뜨거운 물로 세척하세요. 처음 1, 2주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눌어붙거나 익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미 테프론 펜으로 인한 독성에 노출되셨다면 몸속 독소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세요. P4에는 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므로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필수예요. 두 번째는 간 해독에 좋은 음식 섭취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효과적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들어있어요. 매일 한 접시씩 드시면 3주 후부터 간 기능 개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입니다.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일주일에 3도 4번은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꼭 잠들어 계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땀을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됩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간이 해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채풀 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샵탑 1시에 첫 끼를 드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프론 펜의 PFOA는 간암과 신장암 위험을 500% 증가시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코팅이 손상된 펜은 즉시 버리셔야 해요. 둘째, 스테인리스, 무쇠, 세라믹 펜이 안전한 대안입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독성에 노출되었다면 충분한 물 섭취, 해독 음식 섭취,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속 독소를 빼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테프론 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펜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몸속 독소를 빼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80세에 펜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좋아요. 둘째, 주변 친구분들과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께 오늘 영상 내용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하면서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펜을 바꾸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주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보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청소하는 혈관 나이 20년 젊어지는 음식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